앞서 네이버 측에서 웨일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학교 수업 현장에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짧은 이 발표가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힌트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송례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움과 나눔을 통해서 에듀테크를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 순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용 배경이 있었는지, 수업 환경은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수업의 과정과 결과물은 어땠는지,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이나 저의 수업 소감은 어땠는지 이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 배경 및 수업 환경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미래 신도시에 개교한 학교예요. 개교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학생 수준은 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한 학년에 총 16학급, 그리고 한 학급당 29명에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9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 교감님도 2분이 계시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학급이 많은 학교도 있냐 하고 놀라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한 점이 태블릿이나 휴대폰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웨일북을 처음 받았을 때 이런 거 가지고 디지털 활용 수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선택한 교과서가 동아윤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4단원의 주제가 The Amazing World of Animals, 동물들, 특히 도구를 사용하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본문도 읽어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동물 도감 만들기라는 팀 프로젝트 활동이 있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이 동물 도감 만들기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동물 도감 만들기. 4명이 한 모둠이 되어 특별한 점을 가진 동물을 하나 정한 후 그 동물의 생김새, 서식지, 먹이, 특징 등을 알아봅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동물을 소개하는 시각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모둠별 자료를 모아 우리 학급의 동물 도감을 만들어 봅시다. 네, 평이하죠.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신가요? 영어 선생님 몇 분 계시네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대충 수업의 흐름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모둠별로 모여서 어떤 동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지 정하고 그 동물에 대해 뭐 서식지, 먹이, 사는 곳, 특별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거를 전지에다가 발표 자료로 만들어서 도감 형태로 제작을 한다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을 텐데요. 저는 디지털형 수업으로 웨일북을 사용해서 이 수업을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PPT로 재가공하여 영어로 발표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에서 제가 의도한 바는 디지털 리터러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PPT로 자기가 조사한 자료를 제작하면서 지식정보 처리 역량도 기를 수가 있고요. 또 이걸 영어로 실제로 발표하면서 의사소통 역량까지 높이는 이러한 것을 의도했습니다. 총 3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1차 시에는 활동 소개하고 주제를 정한 다음에 학생들이 챗GPT와 화면 캡처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해파리, 코알라, 판다 이렇게 정한 동물에 관해서 자료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시 수업에서는요, 1차 시 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PPT를 제작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PPT를 제작할 때는 감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혹시 감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것도 이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에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차 시에는 조별로 작성한 이 최종 PPT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동료 피드백, 교사 피드백을 받아보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3차 시 프로젝트 수업을 보니까 웨일이 어떻게 활용된다는 건지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1, 2, 3차 시 수업 전체의 흐름을 웨일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큰 줄기를
잡았습니다. 웨일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학습터라든지 구글 클래스룸 같이 온라인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수업 자료 파일이나 링크 같은 거를 공유하거나 과제를 배포하고 수합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 웨일 클래스에는 총 2가지 게시판이 있어요. 첫 번째 게시판은 수업 게시판인데요. 이 수업 게시판에서는 해시태그로 대표 과목이나 세부 분야별 수업을 올거나이즈 할 수도 있고요. 또 챕터 내에 수업, 퀴즈, 과제, 동료평가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교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시판은요. 첫 번째 게시판에서 이제 과제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제를 학생들이 제출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은 화면이에요. 학생들이 제출하는 사람, 평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 미제출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명 한 명의 학생 과제를 확인하고 평가까지 직접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네요. 두 번째 게시판은 자유 게시판입니다. 자유 게시판에서는 수업 게시판에서 교사가 만들어준 컨텐츠가 있잖아요. 이 컨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수업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이에 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게시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1차 시 수업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토의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어떤 동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 조사한 결과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요. 웨일 클래스에 올려둔 게시판을 활용해서 의견을 받았는데요. 자유 게시판에다가 제가 이렇게 1차 시 동물 선정한 결과를 댓글로 남겨라 라고 글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댓글을 작성했고요. 도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챗GPT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학생들이 선정한 동물에 관해서 실제 조사를 시작했어요. 챗GPT를 실제 수업에 활용해 보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안 해보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 챗GPT가 처음에 회원가입을 할 때 이메일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집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를 꼭 해보고 오도록 안내를 하시면 수업에 진행하는 좀 원활하실 것 같고요. 또 챗GPT가 가끔은 오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좀 유명했던 일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챗GPT에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세종대왕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집현전 학자들과 한글 창제를 하던 중에 맥북을 집어 던졌다, 이런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아직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면, 교육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챗GPT로 이 자신들이 선정한 동물에 대해서 텍스트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을 진행하고, 이 동물의 사진이나 특별한 모습들을 PPT에 담으면 좋잖아요. 그때는 이제 웨일북의 고유한 기능인 화면 캡처를 활용했습니다. 웨일 브라우저의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활용해서 캡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웨일북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를 사용해서도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웨일 클래스에 최종적으로 조사한 팀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차 시 수업에서는요, 이전에 조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남겨줬었어요. 이 피드백을 실제로 학생들이 모여서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확인하는 시간을 거쳤고요. 다음으로는 발표 자료를 감마라는 앱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감마라는 앱은요, 생성형 AI의 일종인데 PPT나 문서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생성해주는 서비스예요. 따로 뭔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공유 링크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 조원들과도 협업할 수 있는 좀 강력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날다람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조가 있었는데, 감마를 사용해가지고 PPT를 만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담아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디오를 꺼놨는데 학생들이 옆에서 와, 대박 신기하다, 막 이거 다른 국어 시간 발표에도 써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요 감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로 PPT를 완성했고요. 웹페이지 상에서 내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해가지고 자료를
최종 자료를 웨일 클래스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 3차 시에는요, 역시 2차 시 때 진행했던 것처럼 이전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였어요. 근데 PPT 자료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피드백을 주려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웨일 클래스에 있는 첨부 파일 일괄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였는데요. 요거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일괄적으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가 일일이 입력해 놓은 평가 결과도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나중에 나이스에 연계하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조별로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발표를 하는 모습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팀 프로젝트 수업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학생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반이 있었어요. 그 반 경우에는 웨이론을 활용해가지고 이 발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동료들의 피드백은 어땠는지, 교사들의 피드백은 어땠는지 나누는 활동 마무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료 피드백 또 교사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는요, 웨일 클래스에서 요 자유 게시판에 댓글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식도 있을 수 있겠고, 수업 게시판에 동료 평가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요걸 활용해 가지고 상호간에 점수를 매기거나 피드백을 남기는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웨일 클래스를 활용하여 팀 프로젝트 수업 진행하기 수업 결과가 마무리되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제가 느낀 바는 학생들의 자율성, 디지털 리터러시, 개별화된 학습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아주 큰 강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미리 업로드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도 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 공부를 해야겠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야겠네, 준비할 수 있어서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또 학생들의 개인적인 학습 데이터가 누적적으로 웨일 클래스에 모이게 되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좀 더 개별화된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피드백으로 저에게 남겨주었는데요. 일단 재미가 있죠. 내가 뭐 해파리에 대해서 몰랐는데 해파리에 대해서 조사를 실제로 할 수 있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도 캡처하고 또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 또 편리하기도 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정도 장점이라고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준이 중상이긴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이 학생들은 평소 서책형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는 단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엎드려 있거나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웨일북이 있으면 내가 바로바로 단어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되겠죠. 제가 웨일북을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한 지 총 2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웨일북으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조금 더 많이 공유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장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웨일 커뮤니티, 즉 웨일 카페가 네이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활발하게 선생님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관심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연수나 요 카페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웨일북에서는 수업 관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락을 걸거나 탭 전송을 하거나 학생들의 원격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 시간 이외에도 일과 시간 중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웨일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감마랑 챗GP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했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면서 가장 피곤했던 부분이 회원 가입을 매번 하고 그때마다 뭔가 인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되고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개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웨일북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미리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웨일 클래스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업 진행하기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